아침 일라디오 6월의 마지막 날 강한 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굵은 장대비가 내리면서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미 270mm에 가까운 장맛비가 내린 이 충남 지역 호우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돌풍과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지역에도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거라는 예보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이번 장마, 초열대야의 강풍, 호우까지 예년보다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침수나 산사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관리 잘 하시고요. 농작물이나 시설 피해 없도록 오늘도 단단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살구, 꽃가루 휘날리는 살구꽃과 살구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어전에서 치르는 마지막 과거 시험인 전시에서 합격자에게는 머리에 꽃을 꽂아줬죠. 드라마 속 과거 급제를 한 사람이 머리에 꽃을 꽂은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그 꽃이 바로 살구꽃이었습니다. 급제어로 활용되면서 인재등용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또 살구나무의 열매는 중국 위나라를 세운 조조의 꾀를 대변하는 과일로도 유명하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조조가 궁궐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살구나무의 열매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알고 범인을 잡기 위해 살구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하인 하나가 저 살구는 매우 맛이 좋은데 베기가 아깝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범인이 들통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살구색 자체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크레파스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존의 살색 표현이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 등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새로 권고한 용어가 바로 살구색이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도 등장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살구나무, 열매는 예쁘지만 그 열매의 맛없기가 옛날 후한시대 때부터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겉보기와 달리 실속이 없는 것을 보고 빛 좋은 게살구라고 불러왔죠. 꽃말도 아주 특별합니다. 아가씨의 수줍음이라고 하는데요. 살구를 먹을 때만큼은 수줍어하면 많이 손해볼 것 같죠? 빛도 좋고 맛도 좋은 여름 대표 과일 살구. 바로 지금 6월과 7월은 살구의 제철입니다. 색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껍질에 상처가 없는 맛있는 살구 즐기시면서 올여름 건강 지켜보세요. 살구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살구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상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6시 10분 김포시 강화군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관련 안전사고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잘 살피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기면서 정치권, 여야 모두 앞다퉈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업계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대책 논의가 없다라는 지적이 높다고요? 네,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합니다. 물가 부담을 낮추려고 현행법상의 최대 한도를 적용한 결정입니다. 아예 또 법을 고쳐서 정치권은 기름값 부담을 50%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탄력세율 조정폭을 70%까지 상향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물세 인하 방식이 면세율을 쓰는 농민들에겐 정말 먼 나라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농업 분야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최대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아무래도 면세유가 공급된다는 이유로 다른 대책이 필요 없겠거니 하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하면서 농민 대부분이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또 기름값 부담 완화 대상에서도 배제된 꼴이어서 불만이 높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9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가들이 체감하는 면세유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가격을 보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면세 경유는 6월 29일 기준 1리터당 1,62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평균 797원보다 103.6%나 올랐습니다. 네. 같은 기간 일반 과세경유 상승폭이 55%인 점을 감안해보면 농가들이 느끼는 기름값 충격이 실제로는 2배 가까이 높은 셈입니다. 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가 구입 가격 지수에서도 1분기 영농광열비가 이제 2015년에 이제 100으로 보는데 네. 이게 142.7로 나왔습니다. 2020년 87.1, 2021년 108.6에 견줘서 오름세가 컸습니다. 그만큼 농가 지출 비용 가운데 이 기름값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농사철인데 농작업 위탁 비용도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농작업 위탁비도 1분기에 103.3으로 이제 전년과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내기 등 주요 농작업이 이제 주로 2분기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다른 수치가 나올 거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농작업 대부분은 이제 농기계를 많이 써서 기름이 많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한마디기 661제곱미터당 25,000원 수준이었던 모내기 대행료가 네. 올해는 10,000원가량 더 아이고.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30% 이상 오르는 거죠. 네. 벼농사 규모가 2헥타르만 돼도 모내기 비용이 전년보다 이제 30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벼나 저사료 등을 이제 10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대규모 농가들은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수천 리터에 달해서 유류대 부담도 수백만 원씩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비료값, 인건비 등 다른 생산비도 그렇지만 올해 면세유 값이 많이 올라서 농가마다 추가 부담액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될 거라는 우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농업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5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에 어업 분야에는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800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이 1리터당 1,100원보다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한시 지원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도 유류 바우처 지급 등 면세유값 충격 완화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제 등의 이런 대책을 주장했는데 네. 추경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이제
6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생경제 위기대처 5대 긴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주목됩니다. 네. 대책에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서 농업용 면세율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인수위는 8월에서 12월 사이 농업용 면세율 7억 6,737만 리터 규모에 대해서 예비비 46억 원 등 총 141억 9천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이제 이에 대해 말하기를 면세율값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런 지자체 차원의 보조사업 확대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올해 비료값 인상분의 80%를 이미 정부, 지자체 농협이 분담했던 방식을 끌어와서 농가 면세율값 부담 완화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2021년 귀농 기촌인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귀농 기촌 가구가 38만 가구 육박을 해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인의 증가폭이 컸다라는 조사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귀농 기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51만 5,434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습니다. 네. 연령별 가구수를 보면 30대 이하와 60대 가구가 각각 5%, 16.4% 증가하면서 이런 지난해 귀농 귀촌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네. 특히 30대 이하 귀농 귀촌 인구가 23만 5,904명으로 전체의 45.8%가 됐습니다. 귀촌 인구는 지난해 49만 5,658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도시 근처 시군으로 귀촌하는 흐름이 우세합니다만 지난해엔 비수도권 시군으로도 귀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귀촌 인구는 전년 대비 5.1%, 비수도권 군 지역에선 2.1% 증가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까 좀 흥미롭긴 한데요. 아무래도 귀농 인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귀촌은 동에서 읍면으로 이동한 경우 그리고 귀농은 이동은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명부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이 이제 지니는 의미가 좀 더 크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중 귀농 인구는 19,776명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이 앞서 보셨듯이 귀농 인구 증가세도 30대 이하와 60대가 주도했는데요. 30대 이하 귀농인은 1,522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60대도 5,203명으로 27.4%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정책 성과로 이렇게 청년농이 증가한 걸로 보인다며 60대 귀농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영향을 준 걸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귀농 트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작물 재배 면적이라든지 귀농 지역 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도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고 이제 겸업 귀농을 선택하는 신중한 귀농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귀농 가구당 작물 재배 면적은 이제 2019년에 3,673제곱미터, 즉 1,111평에서 2021년에는 3,206제곱미터, 즉 969평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고 겸업 비중도 같은 기간 30.8%에서 32.1%로 늘었습니다. 귀농인은 경북 의성 229명, 전남 고흥 224명, 경북 상주 212명, 경북 영천 182명, 경기 양평, 그리고 이 전남 경부와 경북 김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귀농인은 기존 거주지와 이렇게 같은 권역 혹은 연고지로서 익숙한 곳이나 영농 기반 마련이 쉽고
귀농정책 지원이 활발한 시군으로 이렇게 귀농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북 의성으로 귀농한 이들의 이전 거주지를 보면 네. 대구시와 경북의 다른 시군이 53.4%, 예. 18.5%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습니다. 또 귀농 이렇게 상위를 보인 시군의 농지 가격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국 9개 도의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기준 1제곱미터당 84,800원이었는데요. 경기 양평을 제외한 귀농 상위 6개 시군의 농지 가격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네. 자,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 2021년 귀농어 귀촌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하나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변홍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 비 엄청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뭐 중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전북지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뭐 소나기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지방은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군요. 네. 혹시 뭐 이번 장마로 농사에 피해 없으셨나요?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고요. 통상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네. 뭐 변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열병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사람을 따지면 피부병 같은 거거든요. 물에 오래 잠겨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종자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신동진이 아니라 참동진이라는 벼를 심었거든요. 네. 이렇게 도열병에는 강하다고 해가지고 장마철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괜찮을지. 네, 좀 성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장마철에 뭐 밖에서 뭐 일하기도 그렇고 농촌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뭐 이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끝나고 해가지고요. 예, 뭐 동네에서 이제 뭐 마을회관이나 모정에 많이 모여서 노시고 네. 또 이렇게 또 농한기가 되면 바쁘세요. 또 하실 게 많으시고 또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물고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물 그렇죠. 나갔다 떴다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런 일로도 또 쉴 틈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장마 이제 끝나고 이런 비가 그치고 나면 풀들 엄청 자라잖아요. 엄청 잘하죠. 근데 이제 뭐 지나가다가 뭐 잡초 같은 거 뽑지만 막 예쁜 풀이 보이면 요거 키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요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난다고요? 엄청 큰일 나고요. 예. 저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꽃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 양귀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이게 종자가 막 퍼뜨리고 하는데 관상용이면 괜찮은데 이게 관상용이 아니면 이게 바로 마약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고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런 거 좀 위험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찔한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꽃이요? 또 이쁘네. 누가 마을회관 앞에 이렇게 이쁜 꽃을 심었는가? 여기 꽃이 많은 게. 자, 그럼 좀만 캐서 우리 집 화단에 심어야겠구먼.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음미 언제 이쁜 꽃이 이렇게 많이 퍼졌디야? 하나 둘 셋 넷. 그 많기도 하네. 나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하네. 우리 집 마당이 요렇게럼 이쁜 꽃밭이 되어버렸네. 이거 장관이구만. 장관이요. 어디 풀이나 좀 뽑아줘야 쓰겠네. 아이고.
안녕하시지라. 앵속 특별단속 나왔슈.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경찰서에서 뭔 단속을 나오셨다고요? 아이고 철봉씨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요? 마당에다가 양귀비를 이렇게나 많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음에 철봉씨 안 되겠네요. 양귀비요? 그게 뭐래요? 철봉씨 여기 봐요. 이것이 다 양귀비잖요. 어메 도대체 이게 몇 개요? 아이고 많기도 해라. 양귀비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직 그거 키운 적 없는데요. 아이고 철봉씨 일단 경찰서로 가서 야구해요. 음이 경찰서요? 지는 그것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이고 일단 가요. 여기 지금 한두 송이가 아니잖아요. 엄마 좀 뭔 소리예요? 지는 그냥 마을회관 앞에 피어있는 게 이뻐서 그냥 캐다 마당에 심은 건데 이것이 진짜 양귀비예요? 엄마 사람 잡겠네. 지는 진짜 몰랐어요. 아유 이 철봉이 억울이 따죽네. 지는 저것이 뭔지도 몰라요. 철봉씨 목소리는 진짜 억울하게 들려요. 그렇죠? 네. 그 양귀비를 어쨌든 경작을 한 거고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사례에서 나왔던 철봉씨처럼 예. 잘 모르고 그냥 키우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많이 계시고요. 예. 오히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잘 아세요. 옛날에 양귀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양귀비 뭐 없던 시절에 상비약으로 쓰기도 하고 예. 양귀비를 이렇게 나물처럼 무쳐먹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제가 그 정읍에 효종마을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옆에가 복룡마을이 있는데 네. 복룡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모르고 이제 바람에 날라와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모르고 키우시는데 이게 금방 번지거든요. 막 한 50주, 100주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꽃을 보면은 예쁘니까는요. 잘 모르시고 이제 키우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뭐 누가 아는 분이 보시고 저 양귀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진짜 신속하게 단속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 그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양귀비 꽃을 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좀 낯설긴 하네. 저도 사실은 뭐 양귀비를 뭐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리고 이게 양귀비가 그 관상용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관상이 따로 있죠.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서 내 마당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꽃이 핀 거면 이게 처벌이 됩니까 이게? 그냥 뭐 날아와서 핀 거는 이제 처벌이 안 되죠. 처벌 안 되죠?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조그만 한두 주가 이렇게 자라던 게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많이 자라게 되면은 예. 이제 조금씩 이제 인식이 돼요. 시골 분들은 예쁘네 하면서 주변에 이제 막 풀도 이제 제거 좀 해주고 네. 막 이게 물도 좀 이렇게 뿌려주면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있다 보면은 딱 적발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위성으로도 우리 위성 사진으로 적발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된다고요? 예. 좀 이게 많이 퍼지다 보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우연히 와서 한두 개 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이 꽃을 인지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처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예쁘다고 관리를 하시지만 이게 이제 생긴 모양이나 특히 또 이제 마약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네. 이거를 아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예전에 있고. 중국 그 아편 전쟁이 양귀비로 시작됐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농촌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매년 정기 단속을 해요. 특별 단속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50주 이하 뭐 적은 숫자가 이제 키워지고 있으면 계도를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재배 규모하고 상관없이 이제 일단은 뭐 수사를 다 하고요. 처벌도 네.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 양귀비 말고요. 이 농촌에서 경작이 금지된 작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이제 밀경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양귀비하고 쌍두마 차인 대마가 있어요. 대마. 그러네요. 이 양귀비하고 대마가 이제 밀경작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맞아,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시면서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다 마약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면 굉장히 센 처벌. 그렇습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 재판으로 나아가더라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뭐 양귀비 같은 경우는 뭐 꽃 필 때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꽃필 때 집중 단속을 하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한 4월 한 중순부터 지금 이렇게 장마철 이때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맘때 시기가 딱. 근데 혹시나. 이때가 잘 자라거든요. 근데 혹시나. 아이, 뭐, 난 깊은 농촌에 살고 이러는데 뭐, 단속 뭐, 피해가지고 좀 키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요런 분들에게 한 말씀. 뭐, 비닐하우스, 뭐, 정원 텃밭 이들 막 숨겨서 키우시더라도 눈에 또 이게 잘 띄어요. 예뻐서. 예쁜 만큼 잘 눈에 띄어서 불법 재배하면 잘 걸립니다. 숨겨도.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걸리죠. 그리고 이 단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속이 뭐 보건소, 경찰, 해양경찰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렇죠. 찾으세요. 예. 예. 뭐 무조건 이런 건 키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요. 예. 근데 뭐 예컨대 뭐 다른 작물과 헷갈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혹시 좀 그 양귀비 관상용과 마약용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바로 뒤에 이제 천변에도 관상용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이쁘거든요, 꽃이.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하고 차이가 뭐냐면 네. 일반 관상용은 이 꽃대 있잖아요. 꽃대가 그냥 매끈해요. 근데 우리 마약류 관상용은 솜털이 진짜 이렇게 엄청 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꽃대 같은 걸 꺾으면 열매 상처를 내면은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게 진짜 그 양귀비입니다. 마약을 만드는 그 진액 양귀비 자체가 마약 원료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뭐 상비약이나 뭐 동물 치료 옛날에 좀 부족했을 때, 그거도 쓰시는데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이제 불법이 아니라는 뭐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요새는 한 포기만 재배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뭐 약 같은 약국이 이제 많지 않은 시절에는 뭐 갑오징어 갈아서 뭐 피 지혈하는 데 쓰고 뭐 이러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양귀비도 그렇죠. 갑오징어 뼈를 갈아서. 양귀비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찌됐건 이게 사고란 말이죠. 이게 이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새 징역형 선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단속도 엄격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혹시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양귀비 갖다 이렇게 좀 의심이 되시면 보건소 같은 거에 사전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요. 만약에 양귀비 밝혀지면은 바로바로 폐기해서 처리를 하시고 경찰이나 검찰에 꼭 이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비 피해 상황들을 좀 문자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8132번님,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쪽 물고임이 심해서 정체입니다. 빨리 가시면 뒷차에 물보라 테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운전할 때요. 지금 물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시면 뒷차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가 서울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 소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부지방에 아직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지금도 중부지방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서산에는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충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구름대는 지금은 다소 북상해서 수도권과 충북, 강원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걸쳐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에는 시간당 38.5mm, 과천에 35mm, 안양에도 3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강한 비는 오늘 오전까지 집중될 예정인데요. 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다소 약해지고 장마전선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만 이 가장자리에 걸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이 충청에도 50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비 피해 아무쪼록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군요. 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 자리에서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삼각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먼저 입장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협력은 공통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이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만찬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처음 대면을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3, 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의 참의원 선거 선전을 기원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고요. 기시다 총리는 이 말에 사의를 표하며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탈중국을 언급했습니까? 네, 최상무 경제수석이 마드리드 현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이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유럽을 제시했고요. 이번 순방은 원전과 방산에 초점을 둔 정상 세일즈 외교로 당장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런 언론의 해석이 있는데요. 네. 다만 우리나라와 교역 1위 국가가 중국이고요. 이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2.5%가 중국에서 나왔고 또 요소수 사태 때 드러났듯이 아직 많은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건 중요하지만 이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서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었는데 실종됐던 초등학생 가족이 발견이 됐군요. 네, 지난달 중순부터 제주도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조무양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결국 그제 이 송곡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승용차 내부에서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부터 차량 인양 작업을 시작해서 정우경 인양을 마쳤는데요. 맨눈으로 이 3명의 탑승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문대조를 통해 이 세 구의 시신의 신원이 일가족임을 확인했고요. 이 시신을 검시한 결과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나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인데요. 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1% 인상이 됐었으니까 여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8년 만에 이 법정 시한 내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하지만 이르지 못했는데요. 네. 양측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모두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각각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 이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일부의 보험료가 다소 내려간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서 약 561만 세대 992만여 명의 건보료가 네. 월 3만 6천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국회에서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이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2단계 개편은 이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월급 외에 수입이 많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고 또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판단 번복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군요. 네, 민주당 관련 TF는 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됐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해경이 국가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국방부와 해경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6월 초부터 만들었고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이 주도적으로 결론을 바꿨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63명이었는데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통상 한 주 상황을 보면 화요일 확진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화요일보다 어제 567명 더 늘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84명이 많았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월 말에 0.7까지 떨어졌는데 그제는 1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을 했는데요.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가 205명으로 그 전날보다 72.2%나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1일 이후 5달 만이고요. 위중증 환자 수는 59명이었고 사망자는 7명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도 현재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고 150mm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지역이 좀 많아 보입니다. 현재 충남, 아산, 당진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있고요. 충남 예산, 서천, 서산, 강원 철원, 원주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를 비롯해서